경로당 장기판이 덜컥 뒤집히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멈춘다. 최만호 노인의 떨리는 입술. 할머니, 지금 당장 집으로 뛰어가시오! 말순의 눈이 커지고 골목 끝에서 검은 옷산의 셋이 다가온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순간 장기알이 바닥에서 또각거리며 굴러간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속삭임과 함께 불안이 폭발한다. 대문 앞을 가른 불도저의 헤드라이트, 골목이 나처럼 환하다. 자네들이 고함친다. 이제 끝이다. 내 집은 오늘부로 사라진다. 그때 최만호가 떨리는 손으로 고백한다. 아내 병수발, 빚 때문에 내가 숨어 있었소. 말순의 얼굴이 분노와 배신감으로 일그러진다. 나더러 믿으라고? 지금 와서 곡괭이를 움켜쥔 말순. 그래도 이 집은 못 넘긴다. 차라리 내가 먼저 무너진다.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서울 변두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벌써 3년째입니다. 골목은 하나둘씩 비어가고 남은 집들은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듬성듬성 서 있습니다. 담벼락엔 빨간 페인트로 철거 예정이라는 글씨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고 골목 어귀엔 언제 들이닥칠지 모를 포클레인이 위압적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이 골목도 이제는 쥐 한 마리 지나가지 않는 적막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곳에 박말순이 살고 있습니다. 올해 72살 남편을 떠나보낸 지 5년째입니다. 말순은 매일 오후면 골목 끝 낡은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경로당이라고 해봤자 슬레이트 지붕이 반쯤 내려앉고 벽엔 금이가 있는 작은 건물이지만 말순에게는 하루 중 유일하게 사람의 온기를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사람의 온기라기보다는 사람이 있었던 흔적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도 말순은 경로당 마루에 천천히 앉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리지만 참습니다. 낡은 장기판을 꺼내 펼치고 오래된 나무 장기알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습니다. 초나라와 한나라, 붉은 알과 푸른 알이 마주봅니다. 하지만 상대는 없습니다. 혼자서 장기알을 이리저리 옮겨보며 시간을 보냅니다. 상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장기알을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조금은 달래지는 것 같습니다. 참마, 포. 말순은 장기알 하나하나를 짚으며 중얼거립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두던 장기입니다. 남편은 장기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저녁 먹고 나면 어김없이 장기판을 펼쳐놓고 말순을 불렀습니다. 말순은 장기를 잘하지 못했지만 남편이 좋아하니까 함께 앉았습니다. 남편은 한 수 한 수 설명해주며 웃었습니다. 여보, 장기는 말이야. 마지막 수가 중요한 거야. 아무리 불리해도 마지막 한 수로 판을 뒤집을 수 있어.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습니다. 인생도 장기처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뭔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요. 아이고, 저 할머니 또 왔네. 경로당 밖에서 지나가던 동네 아낙네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집도 곧 헐릴 텐데 뭐하러 여기 앉아 있대요. 쯧쯧. 맞아요. 보상금이나 받고 어디 좋은 데 가서 살지. 왜 저렇게 버티는지 모르겠어. 자식도 없는데 누구 보여주려고 저러는지. 혼자 살면서 고집만 세졌나 봐요.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되나? 우리 집은 벌써 계약했는데 저 할머니 때문에 공사가 늦어진대요. 참 답답한 사람이야. 말순은 그 소리를 들은 척 만척합니다. 귀가 어두운 척하면 마음도 덜 아픕니다. 손가락으로 장기알을 톡톡 두드리며 말순은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남편이 지켜낸 집인데 내가 마지막까지 지켜야지.
말순의 남편은 평생을 공사판에서 일하며 그 집 한 채를 마련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이 휘고 손이 굳어도 남편은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빚에는 지붕을 고치고 금간 벽을 메우며 두 사람은 그 집에서 삶을 일궜습니다. 자식은 없었지만 집이 곧 가족이었습니다. 봄이면 마당에 꽃을 심고 여름이면 대청마루에서 부채질을 하며 가을이면 감나무 아래서 차를 마시고 겨울이면 아궁이에 불을 때우며 둘이서 살았습니다. 그 모든 계절이 그 집안에 스며 있습니다. 남편이 숨을 거두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말도 그 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말순아, 이 집만큼은 끝까지 지켜. 이게 내가 평생 남기는 전부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말순은 버티고 있습니다. 재개발 보상금 따위는 관심도 없습니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들이 그 집안에 너무 많습니다. 남편과 함께 심은 감나무, 장독대 옆에 남편이 손수 쌓은 돌담, 대청마루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 그 모든 것이 말순에게는 남편 그 자체입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할 무렵 말순은 무릎을 툭툭 털고 일어납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경로당 문을 나서려는데 맞은편 구석에 앉아있던 노인 한 명이 눈에 들어옵니다. 최만우입니다. 78살, 이 골목의 원주민이지만 말수가 적고 언제나 구석에 혼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말수는 만우를 본 적은 있지만 말을 나눈 적은 없습니다. 만우도 말순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저 허공을 응시할 뿐입니다. 두 사람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같은 골목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는지도 모릅니다. 각자의 외로움을 안고 사는 것만으로도 버거우니까요. 말수는 골목을 천천히 걸어갑니다. 저녁의 골목은 쓸쓸합니다. 예전엔 이 시간이면 저녁 짓는 냄새가 골목 가득 퍼졌는데 이제는 빈집들만 남아 을씨년스럽습니다. 담벼락에 붙은 철거 예정 딱지가 바람에 펄럭입니다. 말수는 그 딱지를 보며 한숨을 쉽니다. 대문 앞에 도착한 말수는 녹슨 열쇠로 자물쇠를 엽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열립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남편의 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마루에 걸터 앉아 말수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봅니다. 흑백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젊은 모습으로 웃고 있습니다. 여보, 오늘도 버텼어요. 내일도 버틸 거예요. 말수는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려놓고 부엌으로 갑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김치와 된장, 그리고 밥 한 공기가 전부입니다. 말수는 밥을 덜어 김치 몇 조각과 함께 먹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언제나 목이 맵니다. 예전엔 남편과 마주 앉아 밥을 먹었는데 이제는 텅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있습니다. 밥을 먹고 그릇을 설거지한 말수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낡은 이불을 펴고 누우니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은 말을 듣지 않지만 마음만은 아직 꺾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듭니다. 말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누가 찾아와 협박을 할까? 아니면 조용히 하루가 지나갈까? 알 수 없지만 말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생겨도 이 집만은 지켜낼 것입니다. 그렇게 말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골목엔 가로등 하나 제대로 켜지지 않고 어둠만이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하지만 말순의 집안엔 여전히 작은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말순의 의지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날 오후 말순은 어제와 똑같이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골목길을 걷는 발걸음이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어젯밤 잠을 설쳤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입을 움직였지만 말순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경로당 문을 열고 들어서니 오늘따라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평소엔 텅 비어 있던 경로당에 최만호가 벌써 와 있습니다. 장기판 앞에 앉아 있는 만호의 모습이 어제와는 다릅니다. 뭔가 초조해 보입니다. 손가락으로 장기판을 톡톡 두드리며 입술을 깨물고 있습니다. 이마엔 땀방울이 맺혀 있습니다. 말수는 평소처럼 자리에 앉아 장기알을 꺼냅니다. 만호와 눈이 마주쳤지만 서로 말을 걸지 않습니다. 그저 각자의 자리에서 침묵을 지킵니다. 경로당 안은 고요합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울립니다. 말수는 만호의 불안한 모습이 신경 쓰이지만 괜히 물어봤다가 민망할까봐 입을 다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말순이 장기알을 움직이고 있을 때 갑자기 만호가 입을 엽니다. 날씨가 참 좋습니다. 말수는 고개를 들어 만호를 바라봅니다. 만호는 창밖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불안해 보입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가을 날씨가 참 좋네요. 말수는 짧게 대답합니다. 둘 사이에 다시 침묵이 흐릅니다. 만호는 계속 창밖만 바라봅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니, 누군가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검은색 승용차입니다. 골목이 좁아 차가 천천히 들어옵니다. 경로당 앞에서 차가 멈춥니다. 차 문이 열리고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내립니다. 사내들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보이는 표정이 차갑습니다. 만호가 갑자기 벌떡 일어섭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바닥에 쿵 하고 부딪힙니다. 장기판을 와장창 뒤엎으며 말순에게 다가옵니다. 장기알이 사방으로 튕겨나가며 마룻바닥에 구르는 소리가 요란합니다. 말순은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납니다. 지금 당장 집으로 뛰어가시오. 늦으면 끝장납니다. 만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눈빛에는 간절함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습니다. 말수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합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갑자기? 묻지 말고 당장 가시오. 저 사람들이 당신 집으로 가고 있소. 만호가 말순의 팔을 잡아 끕니다.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있습니다. 말수는 만호의 눈을 봅니다. 그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습니다. 뭔가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만호의 눈엔 절박함이 가득합니다. 말수는 경로당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검은 옷사내들이 말순을 돌아보지만 말수는 신경 쓰지 않고 골목을 달립니다. 72살 노인의 다리로는 빨리 달릴 수 없지만 말수는 있는 힘을 다해 집으로 향합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릅니다. 무릎이 후들거리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뜁니다. 옆구리가 쿡쿡 쑤시지만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골목을 돌아서자 말순의 집이 보입니다. 대문 앞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 아니라 사내들입니다. 대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물쇠를 뜯으려는 듯 공구를 들고 있습니다. 거기 뭐 하는 거요? 말순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갑니다. 사내들이 말순을 돌아봅니다. 한 사내가 비웃듯 말합니다. 할머니, 이제 오셨네요. 기다렸습니다. 내 집에 왜 함부로 손을 대는 거요? 말순이 사내들을 밀쳐냅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순을 비웃습니다.
말순의 작은 책으로는 사내들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할머니, 오늘 우리랑 계약 좀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한 사내가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재개발 구역 철거 동의서라고 적혀 있습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사인할 곳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난 동의 안 해.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소. 말수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하지만 사내들은 웃기만 합니다. 조롱하는 듯한 웃음입니다. 할머니, 이 골목에서 사인 안 한 사람은 이제 할머니 한 분뿐입니다. 할머니 때문에 공사가 다 늦어지고 있어요. 손해배상 청구 들어오면 할머니가 책임지실 건가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요? 내 집은 내가 지킨다. 쯧쯧, 고집불통이시네. 할머니, 이렇게 나오시면 우리도 방법을 바꿔야 할 것 같은데요. 사내 하나가 말순에게 한 걸음 다가섭니다. 말순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납니다. 등이 대문에 닿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사내의 그림자가 말순을 덮습니다. 할머니, 오늘 밤 안에 사인 안 하시면 이 집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혹시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이렇게 낡은 집은 불에 잘 타잖아요. 협박입니다. 노골적인 협박입니다. 말순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오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당신들이 뭔데 내 집을 위협하는 거요? 말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사내들은 서로 눈을 마주치며 비웃습니다. 할머니, 우리는 그냥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더 무서운 사람들이 옵니다. 그때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말순이 돌아보니 최만호가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습니다. 만호는 숨을 헐떡이며 말순과 사내들 사이에 섭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숨을 고릅니다. 이 사람들아, 노인네를 이렇게 협박하면 안 되지. 만호의 목소리에도 떨림이 있지만 그는 말순을 보호하려 합니다. 사내들이 만호를 쳐다봅니다. 아, 최만호 씨. 당신은 이미 계약했잖아요. 당신이 왜 여기 나서요? 당신 집도 다음 주면 철거인데. 계약은 했지만 이렇게 협박하는 건 범죄요. 협박이라니요. 우린 그냥 설득하는 겁니다. 할머니가 워낙 고집이 세서 그렇죠. 사내들은 여전히 비웃습니다. 만호는 주먹을 불끈 쥡니다. 말수는 만호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처음으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슴 한편이 뜨거워집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만 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다시 올 겁니다. 그때까지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사내들은 차에 올라타고 떠납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골목에 울립니다. 골목에 먼지만 남습니다. 말순과 만호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봅니다. 침묵이 흐릅니다. 말순은 만호를 돌아봅니다. 왜 날 도와준 거요? 만호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서 있을 뿐입니다. 석양빛이 두 노인을 비춥니다. 골목은 여전히 쓸쓸하지만 이제 말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낍니다. 그날 밤 말수는 집안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사내들의 협박이 귓가에 맴돕니다.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요.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말수는 방 안을 서성입니다. 창밖으로 어둠만 가득합니다. 골목엔 가로등도 제대로 켜지지 않아 칠흑 같은 어둠뿐입니다. 말수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손이 떨려 물잔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이 바닥에 쏟아집니다. 말수는 한숨을 쉬며 걸레로 바닥을 닦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은 언제나 말순을 지켜줬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남편이 나서서 해결했습니다. 여보, 나 혼자서는 못 버티겠어요. 말수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중얼거립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습니다. 새벽 2시쯤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말수는 귀를 기울입니다. 발소리입니다. 누군가 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말순의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사내들이 돌아온 걸까요? 말순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다가갑니다. 커튼 사이로 밖을 내다봅니다.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그림자 하나가 담벼락을 따라 움직입니다. 말순은 숨을 죽입니다. 그때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콩콩콩. 말순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누가 이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다시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급하게 두드립니다. 박말순 씨, 저예요. 최만호요. 만호의 목소리입니다. 말순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대문으로 향합니다. 자물쇠를 열고 대문을 열자 만호가 서 있습니다. 얼굴에 땀이 가득합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요? 이 시간에. 지금 당장 집 안으로 들어가시오. 빨리요. 만호가 말순을 밀어넣으며 함께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대문을 닫고 자물쇠를 잠급니다. 말순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봅니다. 대체 무슨 일이요? 저 사람들이 오늘 밤에 뭔가 할 거요. 내가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소. 뭘 한다는 거요? 만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입을 엽니다. 이 집에 불을 지를 거요.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무릎에 힘이 풀립니다. 마루에 주저앉으려는 말순을 만호가 부축합니다. 진정하시오. 내가 여기 있으니 괜찮을 거요. 왜 당신이 날 도와주는 거예요? 당신도 이미 계약했다며? 만호는 한숨을 쉽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꺼낼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나도 당신처럼 버티고 싶었소. 하지만 버틸 수 없었소. 무슨 말이에요? 만호는 마루에 앉습니다. 말순도 그 옆에 앉습니다. 밤은 깊고 두 노인은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아 있습니다. 내 아내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소. 오랜 투병 끝에 갔지.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었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았지만 부족했소. 그래서 사채를 썼소. 만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순은 조용히 듣고 있습니다. 아내가 죽고 나니 빚만 남았소. 사채업자들이 매일 찾아왔소. 협박하고 위협하고 견딜 수가 없었소. 그때 재개발 이야기가 나왔소. 사채업자들이 내 땅까지 노렸소. 보상금을 받으면 그걸로 빚을 갚으라고 강요했소. 그래서 계약을 한 거예요? 아니요. 나는 계약하지 않았소. 버티려 했소. 이 집에는 아내와의 추억이 가득하니까. 하지만 그들이 증거를 조작했소. 내가 계약했다는 서류를 위조했소. 말순은 놀라서 만호를 바라봅니다. 위조라니. 그럼 당신도 피해자 아니요? 그렇소.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소. 내가 항의하면 그들은 폭력을 썼소. 그래서 나는 숨어 지냈소. 경로당 구석에서 눈치만 보며 살았소. 만호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오랜 세월 혼자 감당해온 고통이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모습을 보니 내가 부끄러워졌소. 당신은 혼자서도 당당하게 싸우고 있는데 나는 비겁하게 숨어만 있었소. 말순은 만호의 손을 잡습니다. 주름진 손과 손이 마주 잡힙니다. 당신은 비겁하지 않아요. 당신도 충분히 힘들었을 테니까.
고맙소. 그 말이 고맙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합니다.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립니다. 그때 골목 입구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말순과 만호는 동시에 고개를 돌립니다. 저들이 왔소. 만호가 속삭입니다. 말순은 벌떡 일어납니다. 장독대 쪽으로 달려가 남편이 남긴 곡괭이를 꺼냅니다. 녹슨 곡괭이지만 말순에게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당신 뭐 하는 거요? 이 집은 내 남편 뼈가 묻힌 곳이에요. 발 하나만 더 디뎌보라고 할 거예요. 말순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납니다. 만호는 말순의 눈을 바라봅니다. 그 눈에는 두려움도 있지만 더 큰 결의가 담겨 있습니다. 대문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여러 명입니다.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라 부수려는 소리입니다. 쾅쾅쾅. 대문이 흔들립니다. 박말순, 문 열어. 오늘은 끝장을 봐야겠어. 사내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술 냄새가 섞인 목소리입니다. 말순은 곡괭이를 꽉 쥡니다. 만호도 옆에 서서 각오를 다집니다. 말순 씨, 우리 함께 싸웁시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소. 그러시오. 마지막까지 지켜봅시다. 대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합니다. 자물쇠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둠 속에서 사내들의 그림자가 들어옵니다. 말순은 곡괭이를 들어 올립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손은 떨리지 않습니다. 싸움이 시작되려는 순간입니다. 대문이 완전히 열립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내 셋이 들어섭니다. 손에는 쇠파이프와 강목을 들고 있습니다. 달빛 아래 그들의 얼굴이 드러납니다.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걸어옵니다. 할머니, 오늘은 착하게 사인하고 끝냅시다. 안 그러면 앞장선 사내가 쇠파이프로 장독대를 내리칩니다. 쾅! 장독대가 깨지며 된장 항아리가 바닥에 떨어집니다. 항아리가 산산조각 나며 된장이 사방으로 튑니다. 말순이 남편과 함께 담근 된장입니다. 30년 동안 지켜온 장독대가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이 나쁜 놈들. 말순이 소리치며 곡괭이를 휘두릅니다. 하지만 사내는 가볍게 피합니다. 오히려 곡괭이를 낚아채려 합니다. 만호가 재빨리 나서서 사내의 팔을 붙잡습니다. 이 할아버지가 감히. 사내가 만호를 밀쳐냅니다. 만호는 뒤로 휘청거리며 담벼락에 부딪힙니다. 등을 부여잡고 신음합니다. 만호 씨. 말순이 소리칩니다. 하지만 다른 사내 하나가 말순에게 다가옵니다. 손에 든 강목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할머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사인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안 해. 절대 안 해. 말순은 곡괭이를 더 꽉 쥡니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합니다. 사내가 한 발짝 더 다가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사내가 강목을 휘두르려는 순간 만호가 뒤에서 사내의 다리를 잡아당깁니다. 사내가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집니다. 강목이 땅에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냅니다. 이 영감탱이가. 넘어진 사내가 화를 내며 일어나 만호를 발로 찹니다. 만호는 신음하며 몸을 웅크립니다. 말순은 참을 수 없습니다. 곡괭이를 들고 사내에게 달려듭니다. 만호 씨한테 손대지 마. 말순이 곡괭이를 휘두르자 사내들이 뒤로 물러납니다. 비록 늙은 할머니지만 곡괭이를 든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눈빛에 살기가 서려 있습니다. 할머니, 진정하세요. 우린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일하는 사람이 남의 집에 쳐들어와서 폭력을 쓰나? 우리도 먹고 살려고 하는 겁니다. 할머니만 사인하면 다 끝나요. 사내들이 슬슬 포위하듯 다가옵니다. 말순은 등 뒤로 만호가 있는 것을 느낍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이 순간 말순의 머릿속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말순아, 장기는 마지막 수가 중요한 거야. 마지막 수.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말순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입을 엽니다. 좋아. 사인하지. 사내들이 멈칫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봅니다. 뒤에서 만호가 놀라 말합니다. 말순 씨, 무슨 소리예요? 닥쳐요.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말순은 곡괭이를 내려놓습니다. 사내 하나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냅니다. 동의서입니다. 말순에게 내밉니다. 현명한 선택입니다, 할머니. 말순은 서류를 받아듭니다. 달빛 아래서 서류를 찬찬히 읽습니다. 사내들은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말순의 손이 천천히 움직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버립니다. 돈 몇 푼에 내 남편의 집을 팔 줄 알았냐?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바람에 날립니다. 사내들의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분노가 폭발합니다. 이 할망구가. 사내 하나가 달려듭니다. 말순을 밀쳐내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합니다. 말순은 바닥에 넘어지며 손바닥이 까집니다. 피가 납니다. 하지만 말순은 일어납니다. 다시 곡괭이를 집어듭니다. 이 집에 들어오려거든 나를 죽이고 들어가. 말순의 목소리가 골목에 울려 퍼집니다. 사내들이 다시 달려듭니다. 말순은 곡괭이를 휘두르며 저항합니다. 만호도 일어나 함께 싸웁니다.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사내 하나가 말순의 곡괭이를 빼앗습니다. 다른 사내가 만호를 땅에 내동댕이 칩니다. 오늘은 확실히 끝을 봐야겠어. 사내 하나가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냅니다. 그리고 헝겊 뭉치를 꺼내 기름을 적십니다. 휘발유 냄새가 진동합니다. 말순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듣기 싫어하시니까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이 집이 없어지면 사인할 필요도 없잖아요. 사내가 라이터를 켭니다. 불꽃이 어둠을 밝힙니다. 헝겊에 불을 붙이려는 순간 만호가 벌떡 일어나 사내에게 달려듭니다. 안 돼. 만호가 사내를 붙잡습니다. 라이터가 땅에 떨어집니다. 두 사람이 뒹굴며 싸웁니다. 다른 사내들이 만호를 잡으려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때 만호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말순 씨, 내가 숨어 산 이유를 아시오. 말순은 멍하니 만호를 바라봅니다. 내 안에 병수발에 빚이 눈덩이처럼 불었소. 사채업자들이 그 빚을 미끼로 내 땅까지 노렸지. 하지만 나는 증거를 모았소. 증거? 그래. 불법 계약서, 위조 문서, 폭력 녹취록. 다 모았소. 이놈들의 범죄 증거를 모두 모았소. 사내들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서로 눈을 마주 봅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무슨 헛소리야. 증거가 어디 있는데? 내 집에 있소. 서류 가방 안에 전부 들어 있소. 만호가 소리칩니다. 사내들이 움찔합니다. 만호는 계속 말합니다. 토지 원본 등기, 채무 변제 확인서, 불법 결탁 녹취록. 전부 다 있소. 그걸로 당신들을 고소할 거요. 거짓말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 하지만 사내들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만호는 피를 흘리며 웃습니다. 거짓말인지 아닌지 경찰이 와서 확인하면 알겠지. 그 순간 사내 하나가 휴대폰을 꺼냅니다. 어디론가 전화를 겁니다. 형님, 일이 꼬였습니다. 최만호가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전화 너머에서 무슨 말인가가 들립니다. 사내의 얼굴이 점점 굳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가서 찾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사내가 다른 사내들에게 소리칩니다. 최만호 집으로 가. 서류 가방 찾아. 사내 둘이 골목을 뛰어갑니다.
남은 사내 하나가 말순과 만호를 노려봅니다. 당신들, 오늘 밤으로 끝난 게 아니야. 사내도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말순과 만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이 떨립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내들이 떠난 뒤 말순은 급히 만호를 부축합니다. 만호의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립니다.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있습니다. 말순은 만호를 마루에 앉힙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약 가져올게요. 말순은 부엌으로 달려가 구급함을 꺼냅니다. 손이 떨려 약통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물수건을 들고 돌아와 만호의 얼굴을 닦아줍니다. 만호는 신음하며 눈을 감습니다. 미안하오, 말순 씨. 내가 당신을 위험에 빠뜨렸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혼자 어떻게 버텼겠어요. 말순은 만호의 상처에 약을 바릅니다. 만호가 움찔하지만 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흐릅니다. 밤은 깊어가고 골목은 여전히 고요합니다. 만호 씨, 예. 정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만호는 잠시 망설입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있어. 하지만 그걸 꺼낼 용기가 없었소. 왜요? 무서웠소. 그 증거를 내놓는 순간 내 목숨이 위태로워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만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말순은 만호의 손을 잡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증거를 모은 거요? 만호는 깊은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3년 전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였소. 나는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사채를 썼소. 처음엔 작은 돈이었소. 1,000만 원 정도. 하지만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소. 한 달에 이자만 200만 원씩 나갔소. 말순은 숨을 죽이고 듣습니다. 나는 집을 팔려고 했소.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더 큰 욕심을 부렸소. 집만이 아니라 땅까지 노렸소. 재개발이 되면 보상금이 크니까. 그들은 내게 계약서를 들이밀었소. 하지만 나는 사인하지 않았소. 그런데 어떻게 계약이 된 거예요? 그들이 위조했소. 내 도장을 훔쳐서 가짜 서류를 만들었소. 구청에 제출했소. 나는 그 사실을 나중에 알았소. 만호의 목소리에 분노가 묻어납니다. 나는 항의했소. 하지만 그들은 폭력을 썼소. 나를 골목 구석으로 끌고 가서 때렸소. 갈비뼈가 부러지고 이도 빠졌소. 그때 나는 깨달았소. 이 사람들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소. 나는 죽을 각오로 증거를 모았소. 그들과 만날 때마다 녹음을 했소. 주고받은 서류들을 몰래 복사했소. 은행 거래 내역도 전부 챙겼소. 1년 넘게 모았소. 만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냅니다. 수첩을 펼치자 빼곡한 글씨가 나타납니다.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들입니다. 이게 전부 증거예요? 아니요. 이건 목록이요. 진짜 증거는 내 집 장롱 속 서류 가방에 있소. 말순은 수첩을 넘겨봅니다. 꼼꼼하게 적힌 기록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채업자의 이름, 만난 날짜, 협박 내용, 돈의 흐름,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 대단해요, 만호 씨. 이 정도면 충분히 고소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소. 이 증거를 가지고도 경찰에 가지 못했소. 보복이 무서워서. 만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말순은 만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함께 싸웁시다. 하지만 지금 저 사람들이 내 집으로 갔소. 증거를 찾아갈 거요. 말순은 벌떡 일어섭니다. 그럼 우리도 가야 하지 않겠어요? 빨리. 말순 씨 위험하오. 위험해도 가야지.
그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말수는 만호를 일으켜 세웁니다. 만호는 비틀거리지만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집 밖으로 나갑니다. 부서진 대문을 뒤로하고 골목을 달립니다. 만호의 집은 말순의 집에서 골목 두 개를 지나야 합니다. 두 노인은 숨을 헐떡이며 달립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칩니다. 골목은 텅 비어 있고 그들의 발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만호의 집에 도착하자 대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집안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가구를 뒤지는 소리,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말순과 만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이 엉망입니다. 장롱이 열려 있고 서랍들이 쏟아져 있습니다. 옷가지와 책들이 바닥에 널려 있습니다. 사내 둘이 방 안을 뒤지고 있습니다. 서류 가방이 어디 있어? 빨리 찾아. 여기저기 다 뒤졌는데 없어. 사내들이 초조하게 외칩니다. 말순과 만호는 문 뒤에 숨어 상황을 지켜봅니다. 만호가 말순에게 속삭입니다. 서류 가방은 장롱 맨 위에 있어. 저 사람들은 아직 못 찾은 것 같소. 그럼 어떻게 하지? 내가 저들의 주의를 끌 테니 당신이 재빨리 들어가서 가방을 가져오시오. 위험하오. 다른 방법이 없소. 그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끝이오. 만호는 각오를 다집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큰 소리로 외칩니다. 이 도둑놈들, 남의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사내들이 깜짝 놀라 돌아봅니다. 만호를 보고 비웃습니다. 할아버지가 왔네. 잘됐다. 서류 가방 어디 있어? 빨리 내놔. 없어. 이미 경찰에 넘겼어. 거짓말. 우리가 확인했어. 아직 신고 안 들어갔어. 사내들이 만호에게 다가갑니다. 만호는 뒤로 물러나며 사내들을 거실 쪽으로 유인합니다. 그 틈을 타서 말순이 재빨리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순은 장롱 앞에 섭니다. 높은 곳에 있는 가방을 꺼내려면 의자가 필요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낡은 의자가 보입니다. 말순은 의자를 끌고 와 올라섭니다. 손을 뻗어 가방을 더듬습니다. 밖에서 만호와 사내들이 싸우는 소리가 들립니다. 만호의 신음소리가 들립니다. 말순은 초조합니다. 손이 가방 손잡이에 닿습니다. 힘껏 잡아당깁니다. 서류 가방을 꺼내는 순간 의자가 흔들립니다. 말순은 균형을 잃고 넘어집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떨어집니다. 서류 가방도 함께 떨어지며 서류들이 쏟아집니다. 누구야? 사내 하나가 방으로 뛰어옵니다. 바닥에 쏟아진 서류들을 봅니다. 그리고 말순을 봅니다. 이 할망구가 여기 있었어. 사내가 말순에게 달려듭니다. 말순은 재빨리 서류들을 긁어모아 품에 안습니다. 사내가 말순의 팔을 잡아당깁니다. 말순은 서류를 놓지 않으려고 버팁니다. 이거 내놔. 안 돼.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그때 만호가 뛰어들어와 사내를 밀쳐냅니다. 사내가 벽에 부딪히며 쓰러집니다. 만호가 말순에게 소리칩니다. 빨리 도망가시오. 말순은 서류를 꼭 안고 집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뒤에서 사내들이 쫓아옵니다. 만호도 뒤따라 나옵니다. 두 노인은 골목을 정신없이 달립니다. 사내들의 고함 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잡아. 절대 놓치지 마. 밤은 더욱 깊어갑니다. 골목을 달리는 두 노인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이제 진짜 도망이 시작된 것입니다. 말순과 만호는 숨이 턱까지 차오르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골목을 이리저리 돌며 도망칩니다. 뒤에서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집니다. 말순은 서류를 품에 꽉 안고 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고 땀에 젖지만 놓을 수 없습니다. 말순 씨, 이쪽으로.
만호가 좁은 골목 사이로 말순을 이끕니다. 두 사람은 빈집 담벼락 뒤에 숨습니다.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입니다. 사내들의 발소리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계속 찾아.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말순과 만호는 숨소리마저 죽입니다.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서 있는 두 노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발소리가 점점 멀어집니다. 말순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주변을 살핍니다. 골목은 고요합니다. 사내들이 다른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말순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만호는 잠시 생각에 잠깁니다. 우리 집도 위험하고 당신 집도 위험하오. 경로당으로 가는 것은 어떻겠소? 경로당? 거긴 금방 들킬 텐데. 다른 방법이 없소? 일단 숨어서 증거를 정리하고 아침이 되면 경찰서로 가야 하오. 말순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경로당 쪽으로 향합니다. 담벼락을 따라 몸을 숨기며 천천히 움직입니다. 골목은 어둡고 고요합니다. 가로등마저 꺼져 있어 앞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경로당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만호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말순도 뒤따라 들어가 문을 닫습니다. 창문으로 희미하게 들어오는 달빛만이 실내를 비춥니다. 말순은 바닥에 서류들을 펼칩니다. 만호가 옆에 앉아 서류를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토지 원본 등기, 채무 변제 확인서, 위조된 계약서, 원본과 복사본, 은행 거래 내역, 녹취록이 담긴 녹음기, 모든 것이 빠짐없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하오, 만호 씨. 이걸로 그들을 고소할 수 있소. 하지만 아침까지 버텨야 하오. 그들이 여기까지 찾아올 수도 있소. 말순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은 여전히 조용합니다. 하지만 언제 사내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긴장감이 감돕니다. 만호 씨, 예. 당신은 왜 아내를 그렇게까지 지키려 했어요? 말순의 질문에 만호는 잠시 말을 잃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엽니다. 아내는 내 전부였소. 우리는 젊은 시절부터 함께였소. 가난했지만 행복했소.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는. 만호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나는 무너졌소. 하지만 아내는 웃었소. 그리고 말했소. 여보, 우리 집에서 마지막을 보내고 싶어요. 우리가 함께 살던 그 집에서. 나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소. 그래서 병원비를 마련하려고. 그렇소. 하지만 결국 빚만 남았소. 아내는 집에서 편안하게 숨을 거뒀지만 나는 그 집마저 지킬 수 없었소. 그게 내가 평생 후회하는 일이요. 만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젊은 시절의 만호와 그의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있습니다. 아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 여보, 우리 집을 지켜줘요. 그 집에 우리의 사랑이 남아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소. 말순은 만호의 어깨에 손을 얹습니다.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어요.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고맙소, 말순 씨.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요.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침묵이 흐릅니다.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침묵입니다. 그들은 각자 다른 이유로 집을 지키려 했지만 그 마음은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을 지키려는 마음. 그때 밖에서 차 소리가 들립니다. 말순과 만호는 동시에 긴장합니다. 경로당 창문으로 밖을 내다봅니다.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춥니다.
차 문이 열리고 산에 넷이 내립니다. 앞서 본 사내들보다 더 험악해 보입니다. 저들은 누구요? 말순이 속삭입니다. 만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립니다. 저 사람은 사채업자 두목이요. 가장 위험한 자요. 두목으로 보이는 사내가 휴대폰으로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손으로 골목을 가리키며 지시합니다. 사내들이 흩어져 골목을 수색하기 시작합니다. 곧 이리로 올 거요.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말수는 재빨리 서류들을 챙깁니다. 하지만 경로당엔 숨을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장기판 뒤, 낡은 장롱 뒤, 마루 밑, 어디든 금방 들킬 것 같습니다. 만호 씨, 우리 나가야 하오. 어디로? 경찰서까지 뛰어가는 수밖에 없소. 경찰서는 여기서 3킬로나 떨어져 있소. 우리가 그 거리를 뛸 수 있겠소? 말수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이른을 넘긴 노인 2명이 3킬로를 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 만호가 뭔가 생각난 듯 말합니다. 잠깐, 내 아내가 남긴 게 하나 있어. 만호는 경로당 구석으로 갑니다. 낡은 보따리를 풉니다. 안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냅니다. 봉투를 열자 종이 한 장이 나옵니다. 이게 뭐요? 아내가 남긴 메모요. 죽기 전에 내게 준 거요. 하지만 나는 차마 읽지 못했소. 만호는 떨리는 손으로 메모를 펼칩니다. 달빛 아래서 글씨가 드러납니다. 아내의 필체입니다. 여보, 인생도 장기처럼 마지막 수는 지켜야 해요. 그 수는 함께 두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말수는 메모를 읽고 눈물을 글썽입니다. 만호도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 마지막 수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두는 거였지. 만호가 말순을 바라봅니다. 말순 씨, 우리 함께 싸웁시다. 마지막까지. 그러시오. 말순은 서류 뭉치를 꽉 안습니다. 만호는 경로당 문 앞에 섭니다. 두 사람은 각오를 다집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립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경로당 문 앞에서 멈춥니다.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갑니다. 문이 열립니다. 두목이 들어섭니다. 뒤에 사내 셋이 따라 들어옵니다. 두목은 말순과 만호를 번갈아 봅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서 숨바꼭질하고 계셨네요. 이제 게임 끝입니다. 두목이 한 걸음 다가섭니다. 말순은 뒤로 물러납니다. 만호는 두목 앞을 가로막습니다. 물러서시오. 우리한테는 증거가 있소. 증거? 그걸로 뭘 할 건데요? 경찰에 가려면 여기서 나가야 하는데 우리가 가만둘 것 같아요? 두목이 웃습니다. 냉소적인 웃음입니다. 사내들도 따라 웃습니다. 말순과 만호는 벽에 등을 기댑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죠. 그 서류들 내놓으세요. 그럼 조용히 보내드릴게요. 안 돼. 말순이 소리칩니다. 두목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두목이 손짓합니다. 사내들이 말순과 만호에게 다가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사내들이 말순과 만호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립니다. 경찰차 소리입니다. 점점 가까워집니다. 두목과 사내들이 동시에 멈칫합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봅니다. 경찰이야. 누가 신고했어? 두목이 다급하게 외칩니다. 사내들이 창문으로 달려가 밖을 내다봅니다. 경찰차 2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섭니다. 경찰관 넷이 차에서 내립니다. 어떻게 하지? 사내 하나가 당황해서 묻습니다. 두목은 이를 갈며 말순과 만호를 노려봅니다. 당신들이 신고했어? 아니, 우리는 신고 안 했소.
만호가 외칩니다. 실제로 두 사람은 신고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신고한 걸까요? 나가자. 빨리. 두목이 외치며 경로당 뒷문으로 향합니다. 사내들도 뒤따라 달립니다. 순식간에 경로당이 텅 빕니다. 말순과 만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집니다. 경찰관들이 경로당으로 들어옵니다. 손전등 불빛이 실내를 비춥니다. 여기 누구 계십니까? 여기 있소. 만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경찰관 하나가 다가와 두 사람을 비춥니다. 멍투성이의 옷이 찢어진 두 노인을 보고 놀랍니다. 어르신들,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괜찮소. 말순이 대답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립니다. 경찰관이 무전기에 대고 말합니다. 본부, 여기 피해자 2명 발견했습니다. 노인분들이십니다. 응급처치 필요합니다. 누가 신고한 거요? 만호가 묻습니다. 경찰관이 대답합니다. 1시간 전에 익명으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골목에서 폭력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신고자는 목소리를 변조했지만 여자분 같았습니다. 말순과 만호는 서로 얼굴을 마주 봅니다. 여자? 누가 신고한 걸까요? 이 골목에는 그들밖에 없는데. 어르신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경찰관이 노트를 꺼내며 묻습니다. 만호는 조심스럽게 서류 뭉치를 꺼냅니다. 이게 전부 증거요. 재개발업자들의 불법 행위 증거요. 경찰관이 서류를 받아 훑어봅니다. 눈빛이 진지해집니다. 이건 심각한 사안인데요. 이분들 지구대로 모셔야겠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응급요원들이 말순과 만호를 치료합니다.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습니다. 말순의 손바닥에 난 상처가 따갑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경찰서로 가는 차 안에서 말순은 창밖을 바라봅니다. 동이 트기 시작합니다.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밝아옵니다. 새벽 공기가 상쾌합니다. 만호도 조용히 창밖을 바라봅니다.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 2명이 두 사람을 맞이합니다. 조사실로 안내받아 앉습니다. 형사가 서류들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이 서류들이 진짜라면 이건 조직적인 범죄네요. 재개발 사기, 문서 위조, 폭행, 협박. 여러 가지 혐의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저들을 잡을 수 있소? 만호가 간절하게 묻습니다. 형사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충분합니다. 이 증거면 구속영장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용감하게 증거를 지켜주신 덕분입니다. 말순은 안도의 눈물을 흘립니다. 만호도 눈시울을 붉힙니다. 오랜 싸움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두 사람은 경찰서 밖으로 나옵니다. 해가 떠올라 골목을 비춥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감싸줍니다. 말순은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끝났소, 만호 씨. 드디어 끝났소. 그러게요. 믿기지가 않네요. 두 사람은 천천히 골목으로 걸어갑니다. 골목은 여전히 낡고 허름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말순의 집에 도착합니다. 부서진 대문, 깨진 장독대, 어질러진 마당. 하지만 집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말순은 마당으로 들어가 감나무를 만집니다. 남편과 함께 심은 감나무입니다. 여보, 우리가 이겼어요. 당신이 지키라던 집, 내가 지켰어요. 말순은 감나무를 안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만호는 조용히 지켜봅니다. 며칠 후 경찰은 재개발업자들을 전부 검거합니다. 두목을 비롯한 사내들이 줄줄이 체포됩니다.
뉴스에 대서특필됩니다. 노인 2명이 재개발 사기단을 무너뜨리다. 기자들이 몰려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어르신,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한 기자가 묻습니다. 말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혼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요. 함께 싸웠기 때문이요. 만호도 옆에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구청에서도 연락이 옵니다. 재개발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합니다. 불법 계약은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골목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과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한 달 후 골목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구청에서 문화유산 보존거리로 지정합니다. 낡은 집들은 철거하지 않고 리모델링 지원을 받습니다. 골목의 정취를 살리면서도 안전하게 보수하는 것입니다. 경로당도 새 단장을 합니다. 슬레이트 지붕을 고치고 벽에 페인트 칠을 하고 바닥을 새로 깝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옵니다. 떠났던 사람들도 소식을 듣고 찾아옵니다. 그날 저녁 경로당에서 작은 모임이 열립니다. 골목 주민들이 모두 모입니다. 말순과 만호를 축하하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말순 씨, 만호 씨 덕분에 우리 골목이 살아났습니다. 한 주민이 말합니다. 다른 주민들도 박수를 칩니다. 말순은 부끄러워하며 손을 내젓습니다. 아니에요. 나 혼자였으면 못했어요. 만호 씨가 함께했기 때문이에요. 만호도 웃으며 대답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거지요.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집으로 돌아갑니다. 말순과 만호는 경로당에 남아 장기판 앞에 앉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장기 한 판입니다. 차! 만호가 장기알을 움직입니다. 말순이 웃으며 받아칩니다. 포! 장기알이 판 위를 오갑니다. 두 노인의 얼굴에 평화가 깃듭니다. 더 이상 두려움도 외로움도 없습니다. 함께 싸워서 지켜낸 골목, 함께 나눌 시간이 앞에 있습니다. 말순 씨, 예, 고맙소.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여전히 구석에 숨어 살았을 거요. 나야말로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는 혼자 무너졌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 미소 짓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반짝입니다. 골목에는 새로 단 가로등이 환하게 빛납니다. 이제 이 골목은 더 이상 외로운 싸움터가 아닙니다. 함께 지킨 동네입니다. 장기판 위에서 마지막 수가 놓입니다. 장군, 말순이 외칩니다. 만호가 웃으며 장기알을 내려놓습니다. 졌소. 역시 마지막 수가 중요하군요. 그러게요. 마지막 수는 혼자가 아니라 같이 두는 거지요. 두 사람은 장기판을 정리하며 웃습니다. 밤은 깊어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밝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골목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겨울이 다가옵니다. 골목은 완전히 달라진 모습입니다. 낡은 집들은 깨끗하게 보수되었고 담벼락에는 예쁜 벽화가 그려졌습니다. 철거 예정 딱지는 사라지고 대신 문화유산 보존거리라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말순의 집도 새 단장을 마쳤습니다. 지붕을 고치고 벽을 다시 쌓고 대문도 새로 달았습니다. 하지만 감나무와 장독대는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이 깃든 것들이니까요. 깨진 장독대는 조심스럽게 복원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골목 주민들이 경로당 재개관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지붕은 튼튼한 기와로 바뀌었고 내부는 깨끗하게 단장되었습니다. 난방 시설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바로 장기판입니다. 말순은 새 옷을 입고 경로당으로 향합니다.
남편의 사진 앞에서 말을 건넵니다. 여보, 오늘 좋은 날이요. 우리 골목이 다시 살아났소.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모습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습니다. 말수는 사진에 손을 대고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섭니다. 골목을 걷는 말순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예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반갑게 인사합니다. 말순 씨, 오늘 주인공이시네요. 아이고, 무슨 주인공이요. 그냥 늙은이일 뿐이요. 말순은 손사래를 치지만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합니다. 경로당 앞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민들뿐만 아니라 구청장, 기자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경로당 입구에는 빨간 리본이 걸려 있습니다. 만호가 경로당 앞에서 말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도 새 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에 화색이 돌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입니다. 말순 씨 오셨소. 만호 씨도 멋지게 차려입었네요. 두 사람은 웃으며 악수를 나눕니다. 구청장이 다가와 두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두 분 덕분에 이 골목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그냥 집을 지키려 했을 뿐이요. 만호가 겸손하게 대답합니다. 구청장이 웃으며 말합니다. 그 용기가 많은 것을 바꿨습니다. 이제 이 골목은 서울의 소중한 문화유산이 되었습니다. 재개관식이 시작됩니다. 구청장의 축사가 있고 주민 대표의 감사 인사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말순과 만호가 함께 리본을 자릅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경로당 문이 활짝 열립니다.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새로워진 경로당을 둘러봅니다. 깨끗한 마루, 새 조명, 따뜻한 난방. 하지만 모두의 시선은 중앙에 놓인 장기판으로 향합니다. 말순과 만호가 함께 두던 그 장기판입니다. 저 장기판은 그대로 두셨네요. 한 주민이 말합니다. 말순이 대답합니다. 그래야죠. 이게 우리의 시작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장기판 앞에서 말순은 외로움을 달랬고 만호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함께 싸워 이겼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씩 돌아갑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말순과 만호는 장기판 앞에 마주 앉습니다. 오랜만에 제대로 된 한판입니다. 오늘은 내가 이길 거요. 만호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말순이 웃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장기알이 판 위를 움직입니다. 참마, 포, 졸. 두 사람은 진지하게 게임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끔 서로를 바라보며 웃습니다. 게임이 한창일 때 경로당 문이 열립니다. 어린아이 셋이 들어옵니다. 골목에 새로 이사온 가족의 아이들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밝게 인사합니다. 말순과 만호가 반갑게 맞이합니다. 어서 오너라. 뭐하러 왔니? 장기 구경하러 왔어요. 엄마가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해주셨어요. 정말 멋있대요. 아이들이 눈을 반짝이며 말합니다. 말순은 아이들을 옆에 앉힙니다. 그래,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란다. 아니에요. 나쁜 사람들한테 맞서서 이긴 거잖아요. 한 아이가 외칩니다. 만호가 웃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습니다. 우리는 그냥 소중한 걸 지키려 했을 뿐이란다. 너희도 크면 소중한 게 생길 거야. 그때 끝까지 지켜야 한다. 네. 아이들이 힘차게 대답합니다. 말순은 아이들에게 장기를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떻게 이기는지. 아이들은 신기한 듯 장기알을 만집니다. 할머니, 장기 재미있어요. 그렇지? 할머니도 예전에는 재미없었는데
이제는 재미있단다. 해가 완전히 집니다. 경로당에 불이 켜집니다. 따뜻한 불빛이 창밖으로 새어나옵니다. 아이들은 한참을 놀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내일도 올게요. 그래, 언제든지 오너라. 아이들이 뛰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말수는 미소 짓습니다. 골목에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말순이 원했던 모습입니다. 만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말순 씨, 우리 잘한 거 맞죠? 물론이요. 우리는 최선을 다했소. 두 사람은 다시 장기판 앞에 앉습니다. 아까 하던 게임을 이어갑니다. 밤이 깊어가지만 두 사람은 천천히 장기를 둡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이들에게는 시간이 있습니다. 장군, 만호가 마지막 수를 둡니다. 말순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졌어요. 오늘은 당신 승리예요. 인생도 장기처럼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이길 수 있소. 만호가 장기알을 정리하며 말합니다. 말수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골목에는 새로 단 가로등이 환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는 냄새가 골목에 퍼집니다. 만호 씨, 예. 우리 내일도 여기서 만나요. 당연하죠. 매일 만나야죠. 두 사람은 웃으며 일어섭니다. 경로당 불을 끄고 밖으로 나옵니다. 문을 잠그고 각자의 집으로 향합니다. 말수는 집에 도착해 남편의 사진 앞에 섭니다. 여보, 이제 당신이 못 본 웃음을 내가 지켜냈어요. 우리 골목에 다시 웃음이 돌아왔어요. 말순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닙니다. 기쁨의 눈물입니다. 밤하늘에 별이 반짝입니다. 골목은 고요하지만 따뜻합니다. 말수는 창문을 열어 밤바람을 맞습니다.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말수는 미소 지으며 창문을 닫습니다. 이불을 펴고 눕습니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나갔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골목의 불빛이 하나둘씩 꺼집니다. 하지만 말순의 집 창문에는 여전히 작은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그 불빛은 희망처럼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골목은 더 이상 외로운 곳이 아닙니다. 함께 지켜낸 동네입니다. 말순과 만호가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골목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곳에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수는 혼자 두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두는 것입니다. 말순과 만호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